자, 이제 가장 궁금한 수익 구조. 수익 구조를 한번 볼게요. 수익 구조를 하기 전에 이와 같은 이제 호스트, 제 같은 경우에는 지금 6개 돌고 있는데 그 일과가 궁금하잖아요. 제가 말씀드리면은 이제 저 아침에 딱 사무실에 앉아요. 보통 이제 자주 좀 업데이트를 하긴 해요. 업데이트를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그 해당하는 뭐지? 수첩이나 아니면 한때 유행했던 에버노트. 그런 데다가 이제 기록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느냐. 일단 날짜가 필요해. 예를 들면 뭐 2024년 1월 1일부터 1월 15일까지 입실이다. 일단 날짜를 딱 적고 그 다음에 이제 갈로치고 해당하는 예약 사이트 33 아니면은 리브 애니웨어 걔를 딱 적어줘요. 33 리브 이렇게 표시를 갈로에 적어 놓고 그 다음에 여기에 해당하는 그 투숙객의 이름을 적어요. 왜냐면 이제 이름으로 이제 검색하기가 편하기 때문에 이름을 적고 또 인원도 중요해. 그래서 처음에 계약을 하게 되면 인원하고 특히나 중요한 게 주차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구하시게 될 때 주차가 되면 매출액이 최소한 30% 이상이다. 최대한 50% 이상까지 올라가요. 그래서 이제 주차가 되는 게 되게 중요하다. 주차 말 넣은 김에 그 해당하는 오피스텔마다 반드시 그 관리실에 가가지고 물어봐야 돼요. 계약하기 전에. 주차가 어떻게 되느냐. 제일 좋은 건 뭐냐면, 물론 이제 제가 처음으로 제가 제 물건이든 아니면 이거 월세를 계약해야든 실제 거주한 사람의 그 차량 등록증을 등록해가지고 한 명이 보통 그 주차를 이용할 수가 있잖아요. 또 주차 중에서도 자주식 주차가 있고 기계식 주차가 있다. 기계식 주차는 웬만하면 패스하기 좋아요. 뭔가 피곤해. 또 SUV가 안 들어가. 그러면서 이제 난이도가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자주식 주차, 보통 말하는 뭐 지하 1층, 2, 3층 내려가는 거 있잖아요. 스스로 가는 거. 뭐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어떤 경우는 2, 3층 이렇게 있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자주식 주차가 되는 경우를 먼저 찾고 두 번째는 게스트가 오시잖아요. 그죠? 이 게스트가 묵어야 되기 때문에 이 게스트가 지인이 될 수도 있고 회사 직원이 될 수가 있어. 요거는 이제 뭐 의미는 이제 해보시면 아실 거고 어쨌든 내 말고 다른 사람들이 오게 됐을 때 주차 가능하냐 이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이게 해보니까 워낙 다양해. 오래된 거일수록 주차가 약간 좀 편해요. 어떤 데는 A라는 곳은 제가 전화만 해서 그 차량 번호만 알려주면 그냥 등록시켜줘. 그럼 주차가 가능해. 이게 제일 편해. 그래서 이제 이분들은 오시기 전에 이제 따로 연락을 드리는 거죠. 보통 이제 관리실이 주말에는 운영을 안 하기 때문에 토요일에 입실하게 되면 금요일 날 미리 그 차 번호를 등록시켜놔요. 이런 케이스가 있고 두 번째는 이 게스트의 그러니까 이게 이제 최근에 좀 지어진 것들은 그 주차 어플이 있어요. 그 주차 어플을 통해 가지고 그 뭐 한 달에 뭐 200시간 이런 식으로 게스트들을 등록시켜 줄 수가 있는데 만약에 일주일 정도 만약에 계속 풀 주차를 했다. 그럼 24시간 곱하기 10은 240시간이잖아요. 일주일에 하면 주차가 날아가. 무슨 말이겠죠. 이 같은 경우에서는 이게 좀 한계가 있거든. 그럴 때는 또 물어봐야 돼요. 혹시 지인이나 내 회사 직원이 이걸 쓴다고 했을 때 바꾸는 게 가능하냐. 충분히 그럴 수가 있잖아요. 회사 용도로 쓰고 있는데 직원이 출장 오게 되면 그 사람이 쓰게 되면 바꿔달라. 그럴 때는 이제 그 해당하는 오피스텔 관리실에서 주차 등록증을 요구해요. 무슨 말이겠죠? 주차 등록증을 이제 팩스로 보내주게 되면 거기서 등록을 하고 이제 그 해당하는 차를 또 이용할 수가 있다. 그런데 어떤 데는 죽으라고 안 되는 데가 있어. 다 필요 없고 무조건 보내면 되는 데가 있어. 그래서 그렇게 걸리면은 이미 내가 다 등록하고 사인을 다 찍고 이미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걸 알게 됐다. 그렇게 되면 이제 주차를 이용을 못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럼 매출은 30% 이상이 빠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차가 가능한 곳을 찾자. 제일 좋은 거는 전화로 되는 거. 안 되더라도 차량 등록증 팩스 보내주면 되잖아요. 그 정도는 할 수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해결하자. 그래서 어쨌든 이제 현황 정리를 할 때는 이제 날짜 적고 이름 적고 인원하고 주차 여부 이런 것들을 파악해 가지고 하시면 된다. 그리고 이제 예약 문자가 들어올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서로 이제 오버부킹이 되면 안 돼. 그래서 이 해당 사이트마다 서로 이제 연관되는 그게 없으니까 저희가 만약에 A라는 곳에서 1월 1일부터 1월 15일까지 투숙했다. 그럼 B라는 사이트에다가 여기는 이미 들어왔기 때문에 예약이 안 되는 걸로 설정을 좀 해줘야 돼요. 이런 작업들 정도만 하면 끝이다.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 같은 걸 계속 한 번씩 들어올 때만 매 계속 들어온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제 위에다가 중요 사항으로 일주일 동안에 벌어질 일을 하는 거예요. 1월 1일 날 퇴실, 1월 3일 날 입실. 그러면은 최소한 그 전날까지는 청소를 끝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을 정리해 놓는 거지. 그런 것들을 내가 할 수도 있고, 아니 위임을 줄 수도 있고. 저는 요새 오토를 돌리고 있거든요. 그 청소하시는 분이 따로 계셔. 그래서 저는 관리를 하고 이 같은 일정들을 이제 알려주는 거야. 그리고 제대로 하셨는지 확인하고. 그리고 이와 같은 것들을 또 청소가 제대로 됐는지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애초에 이야기를 해야 돼. 사진 말고 동영상을 찍는 게 서로 편해.
동영상을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특히 이와 같은 이제 임대업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청소는 또 이 머리카락과의 전쟁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화장실 그 배수구, 그 다음에 그 싱크대 배수구 있잖아요. 이런 거 이제 동영 쫙 찍어가지고 보여달라. 애초에 이야기해야 돼요. 그렇게 한번 하시면은 서로 이제 확인하면서 편하게 또 실제로 물건 있는지 없는지 확인되니까 그렇게 하시면 된다. 그게 끝이다. 저희 할 일은 없다. 그리고 또 그것만큼 중요한 게 이와 같은 이제 물건들을 고르는 기준이 있어야 될 거잖아요. 이게 제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하다. 아무리 청소 잘하고 인테리어 잘하고 한다 하더라도 수익이 안 나면 말짱 꽝이다. 그래서 제 가장 큰 핵심은 한 달 기준으로 봤을 때 만약에 내가 일주일 동안 이 숙박을 돌렸는데 그 수익이 한 달치 월세부터 세. 당연히 해야지. 그런데 또 두 번째 한 1.5주를 돌렸는데 한 달치 월세가 나올 수가 있잖아요. 이것도 당연히 해야 돼요. 그 나머지 다 내 수익이니까. 이해가죠? 그리고 세 번째, 한 2주 정도 돌렸는데, 돌리면은 이 한 달치 월세가 빠지더라. 이때부터 약간 고민을 하기 시작하게 돼. 봐요. 그 나머지가 내 수익이니까 한 달에 2주 정도 들어오면 그냥 본전이야. 약간 우울하잖아요. 그래서 보통 1.5주일이나 최대 2주일 정도로 이제 뽑을 수 있는. 그래서 이제 가능한 월세는 작은 게 좋고, 그래서 이제 자금적인 여유가 되신 분들은 보증금을 올리고 월세를 낮출 수가 있어. 500에 60이면 1000이면은 55가로 할 수 있거든요. 5만 세이브 되잖아요. 그런 식으로 할 수 있다. 무슨 말이겠죠? 또 궁금한 게 이 수요청이 궁금해. 이 단기 임대를 이용한 수요청이 뭐냐? 첫 번째, 장기 출장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지방에서 서울 갈 수도 있고 서울에서 지방으로 갈 수도 있고 그렇게 되면 그 해당하는 지역의 업무시설 밀집 지역 있잖아요. 서울로 치면은 강남, 그 다음에 여의도, 그 다음에 광화문 이런 지역들. 이런 지역들이 이제 그런 수요가 많더라. 물론 이런 지역들은 지방에서 서울로 놀러 온 사람들도 이 지역을 많이 찾아. 그래서 서울이 요즘 이제 한류 열풍과 또 저도 이제 지방에 있어 봤지만 서울 왠지 좀 놀러 가고 싶을 때는 이 같은 단기 임대를 알면 싸게 또 구할 수가 있거든. 에어비앤비보다는 싸니까 장기로 했을 때. 그냥 두 번째, 이것도 은근히 많아요. 이사 기간이 안 맞을 때가 있어. 그리고 이사할 때 동안 인테리어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럴 때 오더라. 저도 이제 최근에 보통 이런 분들은 거의 최소한 한 달이야. 그때 2달 반까지 받아갔거든. 무슨 말이겠죠? 이사 기간이 안 맞아. 예를 들어서 집이 뭐 2월 달에 팔렸는데 들어가는 집은 4월 달에 들어와야 돼. 중간 뻥 뛰잖아요. 그런 것들을 할 때 이제 단기 임대를 많이 하더라. 이렇게 하신 분들은 최근에 하신 분들이 이제 5주 정도 하시는데 하루 정도 빨리 이삿짐 넣을 수 없느냐? 당연히 오케이지. 한 달 반을 하시는데. 무슨 말이겠죠? 그리고 우리 같이 부동산 투자를 하신 분들이 이렇게 많이 해요. 저 같은 경우도 이러는데 약간 보통 어떻게 하냐면 이제 우리가 이 집을 팔려고 내놓을 때 당장 안 팔리잖아. 세입자를 내보내고 팔 때까지 그 기간 있잖아요. 요때 얘를 이제 단기 임대로 돌리는 거야. 무슨 말이겠죠? 그리고 입주 물량이 필요해. 이거는 고차원적인 건데 이 부동산 투자를 했는데 이제 세를 줬어. 세를 줬는데 그 만기 시점에 보니까 입주 물량이 막 터졌어. 무슨 말이겠죠? 터진 경우에서는 내놔봐야 너무 힘들잖아요. 6개월이나 1년 뒤에 만약에 그 물량이 없어질 때 세를 주거나 파는 게 낫잖아요. 그럴 때 얘를 이제 그 단기 임대를 돌리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그 분양을 받았어. 분양을 받아가지고 한 2년 정도 지나서 원래 세를 줘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요새 입주 물량에 세가 너무 많은 거 힘들잖아요. 그럴 때 한 6개월이나 1년 정도 단기 임대료 좀 뽑아먹고 그때쯤 되면 그 매물이 쫙 소진되잖아요. 6개월 지나면은. 요때 이제 매도를 하든지 아니면 전세를 줘가지고 투자금을 회수하는 이런 전략 하시기가 좋더라. 그리고 또 이 방학 때 학원 수요가 있어. 지방에서 막 서울 올라와요. 목동이나 대치동. 이런 데 있잖아요. 그런데 한 달 동안 이제 그 자녀들 학원 보내려고 제가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4인 가족이 동시에 올라와. 이럴 때는 약간 좀 큰 게 좋아요. 투룸 이상. 그래서 한 4명 정도 살 수 있게끔. 그래서 이제 그 자녀들은 학원 가고 부모님들은 여기서 이제 옆에 케어하면서 방학 때 이렇게 한 번씩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상황을 하더라. 또 많은 케이스가 뭐냐면 병원이에요. 대학병원. 큰 병원들 있잖아요. 그 부모님들 또 노인분들이 이렇게 몸이 힘드실 때 병원에 오랫동안 계시게 되는 경우에 계속 병원에서 좀 왔다 갔다 하는 경우가 생길잖아요. 그럴 때 근처에 이런 거 하나 구하면은 이렇게 이제 단기 수요로 많이 오시더라. 이분들이 한번 들어오시면은 나갈 때 그쪽이 병원 친구들 있잖아요. 했는데 막 소개를 막 시켜줘. 그렇기 때문에 이쪽 수요도 잘 하시면 좋다. 그리고 또 이제 많이 하는 데가 부산이나 강원도 이런 것들은 이런 애들은 이제 그 휴양지 수요가 있잖아요. 그죠? 특히 이제 여름이 다가오고 있는데 광안리, 해운대, 그 다음에 경포대, 강릉, 속초, 뭐 제주도 이런 지역들이 휴가처
이 이제 대목이다. 최소한 2배에서 2.5배, 3배를 받더라. 무슨 말이겠죠? 자, 그렇다면 얘들의 이제 월 매출하고 순수익은 어떻게 될 것인가? 보통 하나당 매출이 일주일에 한 40만 원 정도 돼요. 예를 들면 이제 비수기하고 성수기. 보통 비수기에는 한 최악의 경우는 25에서 한 30 정도. 성수기에는 한 50에 70, 많을 때는 80 이렇게 일주일 동안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걸 한 평균 내면 한만 못해도 일주일에 한 40만 원 되는 것 같다. 얘를 풀로 돌릴 수는 없잖아요. 그죠? 원래 시세보다 약간 싸게 내는다는 기준으로 하게 되면 한 3.5주에 한 140만 정도 매출이 생겨. 그렇게 되면 순수익은 아까 140에서 월세 빼고 이것저것 하다 보면 관리비하고 청소비는 우리가 여기서 따로 별도로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월세만 거의 나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다 순수익은 그냥 70이 돼, 하나가. 물론 이제 어떻게 보면 잘 되는 케이스도.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아무리 못해도 50은 되더라. 50에서 평균 이쪽 하시는 분들은 스타트 할 때 물론 30 할 수도 있지. 하지만 하다 보면 50에서 100 정도 사이. 아까 제가 단기 임대 하나 돌리면 한 100 정도 남는다고 했잖아요. 잘 하시는 분들은 50에서 100 정도, 한 중간 치기에서 한 70만 남도 쳐. 하나만 하면 좀 뭔가 아쉬워. 그래서 저는 이제 7개를 한다고 했잖아요. 7개를 하게 되면 매출은 980은 거의 1000만이 되고 수익은 하나당 70이니까 77, 49, 490 되더라. 이게 할 만한 것 같다. 제가 아까 하루 일과를 말씀드렸잖아요. 정리하고 위임시키는 거. 그렇게 하니까 돈이 생기더라. 그러면 초기 비용은, 이 보증금은 어차피 넣었다가 빼는 돈이에요. 그래서 서울 같은 경우에서는 최소한 1000만 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방은 500 또는 1000 들어갔다가 튀어나온다. 여기 또 우리가 또 생각을 해야 돼. 봐봐요. 제가 아까 500에 60을 1000에 55가 날 수도 있다고 했잖아요. 거꾸로, 내 자금이 부족해. 그럼 1000을 500으로 줄이고, 60을 차라리 63만 원, 이런 식으로 줄 수도 있어. 무슨 말이죠? 70 수익 나는 거 3만 더 뗀다고 생각하면 되지. 근데 보증금이 1000이 500으로 줄어들면 2개를 할 수가 있잖아. 이해가시죠? 그래서 어쨌든 보증금 빼고 인테리어 비용이 있는데 보통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이제 그 원룸 오피스텔 기준이에요. 얘들 같은 풀옵션 같은 경우에는 이미 다 있어. 뭐 더 이상 들어갈 게 없는 거예요. 여기서 더 이상 들어갈 게 뭐가 있을까? 보통 풀옵션 되면 침대도 있고 냉장고, 세탁기, 건조기까지 뭐 다 있어. 그 같은 경우에서는 헤어 드라이어 여기. 그래도 이제 침대는 없는 경우도 좀 종종 있긴 해요. 침대 사봐야 3, 40이면 사요. 뭐 이것저것 하다 보면 70이면 떡을 쳐. 70이면 산다. 근데 옵션이 없어. 그럼 침대도 넣고 세탁기도 넣고 막 하다 보면 많아봐야 150이야. 무슨 말이겠죠? 그러니까 초기 비용은 한 70에 150이다. 뭐 이 정도는 있잖아요. 그죠? 보증금 빼고. 그리고 순수익이 나는데 걸린 시간. 아까 제가 한 월세 60만 원, 인테리어 한 100만 원, 그 다음 기타 중개비 뭐 이것을 합치다 보면 한 200만 원 정도 들어요. 무슨 말이겠죠? 그런데 만약에 이제 그 순수익이 한 50만 원 정도 난다. 치면 4개월이면 원금 회수야. 그런 게 어딨어. 만약 70일 이상으로 나게 되면 더 빨리 회수되겠지. 물론 이제 하기 나름이지만 평균적으로 봤을 때 그 정도는 하시더라. 그러면 늦어도 한 4, 5개월이면 원금 회수하고 그 이후로는 다 내 수익이다. 그러면 그 위에 70만 원 생기는 거 계속 내 거지. 이걸 10개 하게 되면 700. 앞으로 몇 개까지 늘릴 생각인가요? 저는 이제 지금 한 대여섯 개, 아까 원래 7개였는데 하나 팔면서 6개가 됐는데 그 판자리가 워낙 잘 돼가지고 밑에 층으로 내려서 임차를 구해서 또 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겠죠? 그래서 7개였다. 그리고 최근에 또 강남에 있는 오피스텔 하나가 팔렸어. 이렇게 잘 하다 보니까 뭐 사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지금 다시 6개가 됐다. 그래서 저는 현재 한 10개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순수익을 지금 이제 하게 되면 한 500종 생성된다고 했잖아요. 한 6, 7개 하게 되면 얘를 10개 더 해야겠네. 순수익이 1000만 원 만드는 거. 그게 지금 이제 목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장기적으로 그 지방이 지금 분위기가 안 좋잖아요. 그래서 단독이나 이런 것들을 좀 쌀 때 사는 거야. 그 강릉이나 부산 이런데. 그런 것들을 이제 에어비앤비 하기 위해서 외도민 같은 거 있잖아요. 약간 정말 지금 이름 기억이 안 나는데, 그걸 에어비앤비처럼 만들어가지고, 제 세컨드 하우스 겸 에어비앤비로 돌리는, 그게 어떻게 보면 이제 장기적인 목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꼭 이야기하고 싶은 내용이 있으면 이제 알려주세요.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은 이제 부동산 투자하신 분들이 많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로 뭐 공실 해결이나 아니면 현금흐름 확보, 물론 나중에 다시 이제 부동산 매도 차익의 시기가 오면 솔직히 안 할까요? 귀찮아가지고. 하지만 매달 500 정도의 현금 흐름이 나온다고 생각해봐요. 500이면 엄청난 거예요. 세후 500인데. 역대 연봉이 세후 600만 원대 초반이잖아요. 그래 따져보면 연봉 한 7천 이상의 가치가 있는 이런 것들을 하나 만들어 놓으면 평생 해먹을 수가 있어. 현금 흐름 플러스 우리 부동산 투자할 때 보면 필요한 거 공실 해결, 투자 목적으로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단기 임대는 꼭 한번 도전해보자. 일단 하나 집 주변에 가까우면 돼. 에어비앤비나 아까 말씀 삼삼엔투나 리브앤이에요. 이런 사이트 한번 보세요. 얼마나 잘 되고 있는지. 그런 거 있으면 나도 한번 해봅시다. 그럼. 아시겠죠? 그리고 이 말을 끝으로 이제 오늘 유튜브 촬영을 마치도록 할게요. 단기 임대는 투자자의 동반자다. 마치겠습니다.